캐나다의 아이스하키 경기장. 자, 로건 선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정말 선수 생활에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고 마네요. 로건 선수 정말 소문대로 슬럼프가 온 것일까요? 캐나다의 한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의 거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해설자들의 열정적인 해설이 그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자는 유독 한 선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슬럼프에 빠져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선수는 얼마 후 놀랍게도 젊은 나이에 은퇴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국인 코치가 그의 앞에 나타나면서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 중인 로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스하키를 시작한 건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유망주로 불리면서 유명세를 탔고 인기도 많았죠. 선수 활동을 하면서도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경쟁이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고 팩트니까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도 이제는 과거의 추억 속에 있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신체 능력 저하와 잦은 실책으로 주변 사람들과 언론으로부터 슬럼프를 뛰어넘어 에이징 커브가 온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죠. 운동선수로서 아직 에이징 커브가 올 나이는 아니었기에 한 번씩 기량이 떨어질 때면 인터뷰에서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실제로 저는 지금의 슬럼프 기간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독한 라이벌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장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스하키 경기는 20분 경기 후 15분간의 휴식이 주어지고 이것을 총 3라운드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운동들도 물론 거칠고 힘든 운동이 많지만 아이스하키 역시 스케이트를 타면서 격렬한 몸싸움까지 해야 해서 체력적인 소모가 엄청난 운동으로 악명이 높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라이벌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던 이날 1피리어드와 2피리어드를 각각 서로 1점 차로 이기고 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총 3라운드 중 2개의 라운드를 1대1로 무승부를 달리고 있었죠. 마지막 3라운드에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도 이날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워낙 유명한 라이벌 대항전이었고 경기 자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기 때문이었죠. 이런 사실은 저희 선수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부담감의 체력은 더욱 빨리 빠지는 듯했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실수도 나오곤 했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프로라곤 하지만 우리들도 한 명의 인간이었기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서로 치고받는 경기 끝에 결국 연장전까지 돌입을 했고 축구의 승부차기처럼 승부샷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승부샷은 어느새 3대3까지 왔습니다. 곧이어 상대팀에서 마지막 승부샷을 때렸고 점수는 4대3. 팀의 리더인 제가 마지막 순서였죠. 그리고 이어진 승부샷. 저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죠. 이날 패배 이후 언론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라이벌 대항전에서 저희 팀이 아까운 석패를 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죠. 경기 중 제가 했던 실책들, 판단 미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승부샷 실책까지 저를 험담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조건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이대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죠. 이른 나이였지만 사실상 은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가족들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내뱉었죠.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아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남들보다 배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상황을 보라고요. 저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자 제 가족들은 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동생 놈은 저의 감정적인 행동을 견디기 힘들다며 분가를 해버렸죠. 제 여자친구인 로라와의 사이도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늘 제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였지만 그 친구 역시 한 명의 인간이었고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야말로 인생 파탄자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제 모습들은 하키팀 내부에서도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팀 동료들에게 짜증을 내고 경기력이 부진할 때는 동료들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죠. 결국 팀 동료와의 불화설까지 터지면서 팀 내에서 저의 입지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다들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야? 도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부터 일이 틀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팀의 성적은 나날이 하락했고 결국 팀 자체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감독이 강제 파면당했고 그 밑에 코치들도 대거 해임하기에 이르렀죠. 얼마 후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고 여러 코치들도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의 성적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았고 팀 내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저와 우리 팀의 그 누구도 이 남자 한 명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코치들 중 한국인 코치가 한 명 있었고 처음에 그는 우리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별다른 말들을 하지 않았기에 존재감이 미약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한국인 코치는 졸전을 펼치며 경기를 패배로 끝낸 저희들의 라커룸에 들어오더니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형편없는 경기력 잘 봤다. 나는 우리 동네 영감들이 게이트볼을 치는 줄 알고 내 눈을 의심했다. 앞으로 너희들의 운동 방식과 식단은 모조리 뜯어고칠 예정이니까 각오하고 잘 따라와 주기 바란다. 불만 있는 사람은 팀을 떠나도 좋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앞으로 큰 영광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존재감 없던 이 한국인 코치는 우리의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카리스마로 우리 팀을 제압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마리의 호랑이를 보는 듯했죠. 덩치 큰 우리 선수들이 작고 마른 동양인 남자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한마디 말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할 말을 다 한 한국인 코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멍해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지?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한국인 코치는 감독님께서 특별히 외부에서 스카우트해온 실력자였습니다. 이날부터 저희들은 그야말로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치 다른 운동을 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선수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반기를 들면 코치는 묵살하는 식이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을 하며 지금부터는 개인의 실력제가 아니라 팀워크에 중점을 두며 팀 내 어떤 불화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운동 방식이야 하다 보면 또 적응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먹는 음식은 달랐죠. 평생을 양식 위주로 먹어오던 우리 선수들에게 이 한국인 코치는 한국 음식을 위주로 식단을 바꿨고 그것을 우리에게 먹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 눈앞에 펼쳐지자 심지어 밖에서 외식을 하려는 선수도 있었고 집에서 도시락을 챙겨오는 선수까지 나타났죠. 하지만 저는 코치를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그가 라커룸에서 뱉은 호언장담을 잊을 수 없었고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과 자신감이 공존했죠. 마치 그가 말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이루어질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표정의 로봇 같던 한국인 코치는 의외로 따뜻한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가족이나 가정사까지도 신경을 쓰며 선수가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죠. 어느 날은 제 동생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제가 수습을 해야 할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도 코치가 저 대신 동생 일을 수습해 주기도 했습니다. 코치의 이런 면을 알게 된 다른 선수들도 점점 한국인 코치에 대한 신뢰도가 깊어졌어요. 게다가 한국인 코치가 새롭게 권유하는 식단에도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의외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맛도 훌륭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인 컨디션도 향상되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고기류의 메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한국식 식물성 단백질 콩과 콩을 발효하여 만들었다는 청국장을 이용한 단백질 공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한국식 삼겹살 구이와 소 불고기 요리를 공급했는데 그 황홀한 맛에 저를 비롯한 선수들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환장을 했습니다. 얼마만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속한 팀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고 끈끈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새로운 경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신체적 정신적인 컨디션만 좋아졌던 게 아니었죠. 그 수치들은 즉각적인 경기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고 저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와는 라이벌을 넘어 앙숙이 되어버린 그 팀과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죠. 1피리어드 3대3, 2피리어드 2대2. 이번에도 경기장의 분위기는 불타올랐고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 종목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운동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장관이었죠. 마지막 피리어드를 남겨두고 15분간의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는 감독님에게 전술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나가기 전 너희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 내가 처음 왔을 때 게이트볼을 치던 동네 노인들은 어디 갔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경기였다. 너희들이 힘들게 바꾼 식단은 오늘 같은 경기를 위한 나의 특별한 비법이었다. 예전처럼 약한 후반전은 없다. 너희들은 마법에 걸린 전사들처럼 용맹함과 강인함으로 남은 후반전에 저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마지막을 불태우자. 한국인 코치의 발언에 우리는 굶주린 짐승들처럼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실제로 한국식 식단으로 변경하면서 근지구력과 관련된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체감했기에 코치의 발언에 완전한 신뢰를 느낀 저와 팀원들은 사기가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에 모든 열정을 불태웠고 5대2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라이벌 대항전에서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경기마다 실책을 남발하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저의 전성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라이벌 대항전에서의 경기 MVP를 수상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죠. 언론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슬럼프도 모자라 은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던 저를 두고 완벽한 부활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말대로 저는 은퇴 직전까지 고려하던 퇴물 운동선수에서 전성기 시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부활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이 잘 풀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꼬였던 가족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제 옆을 지켜주던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은희를 확실하게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 코치의 성격상 뭔가를 보상해주면 거절할 것이 뻔했기에 막무가내로 그의 집에 선물을 보내버렸고 그 선물에는 이런 메시지도 같이 넣었죠. 반품 안됨. 반품 시 폭파시킬 예정. 저는 이후로 한국인 코치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그의 가족과 저희 가족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2번은 만나서 한국식 바베큐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캐나다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간을 빼주고 싶을 만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유능한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다가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은퇴까지 고민하게 되었지만 한국인 코치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캐나다인 로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